예, 저는 그 시를 쓰면서 영화를 하는 백학기 감독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들려볼 것은요, 오랫동안 익산에 있는 원광대 미대 학장님도 지내시고 박물관장도 지내셨던 이중희 화백님의 스튜디오입니다. 이중희 화백님은 지난해 W미술관에서 주는 지역 미술상을 받았고요. 최근에는 이쪽 풍경을 배경으로 한 아주 인상파적인 그림입니다. 그런 풍경화들을 다수 그리셨는데요. 특히 매미소리, 뻐꾸기 소리 이런 작품은 뭐 불란서의 혹은 유럽의 인상파 화가들의 작품이 아마 무색할 정도로 정말 탁월한 작품들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두 작품들을 봤을 때 아주 숨이 멎을 것 같은 그런 전율을 느끼기도 했는데요. 이중희 화백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한번 들어가서 스튜디오에 가서 이중희 화백님의 그림도 보면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서양화를 그리는 이중희입니다. 지금까지 저의 그림이 오방색을 기조로 하는 주로 만다라라는 주제의 그림이었는데 몇 년 전부터 이제 이 주변의 풍경들을 인상파적인 그런 풍경화를 그리고 있습니다. 여기 갤러리 스튜디오하고 이 연못하고 이 뭐라고 할까 이 배경이 합이라고 해야 되나 게 잘 맞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런 벽돌하고 예, 이 연못하고 이렇게. 저는 이것을 전부 하나의 작품으로 생각하고 그러니까요. 여기 수련 꽃필 때도 괜찮아요. 중국에서 네. 가져온 연자방아인데요. 아 이게요? 뭐 식탁으로 또 여기 그러네요. 이렇게 모여서 예. 이렇게 얘기도 하고 예. 여기서 이제 불고기 파티도 하는 여기는 이제 모가나무 모가를 심다 보니까 여기 이제 모가밭이 됐어. 근데 앞으로 이 나무가 크면은 모가가 탐스럽게 열려서 아마 이 여기가 모가 정원이 또 될 것 같아요. 아 그럴 것 같은데요? 너무 벚꽃이 요란하게 피니까 그러니까. 명작꽃이 예. 두각을 못 나타내. 이번에 이거 좀 정비 좀 했어요. 여기도. 고성에서 내가 지금 한옥을 한 70칸짜리 옮겨왔는데 옮겨다 지금 창고에다 재놨는데 거기서 석가래는 지금 다시 다 갈아야 되거든. 그 석가래 몇 개 이제 이렇게 갖다가 원두막을 내가 눈대중으로 그러니까. 이것도 아주 이거 다 교수님 직접 만드신 거예요, 석가래도? 이야, 이것도 아주. 이야, 좋습니다, 아주. 여기도 이제 명자를 내가 꽉 심어서 이제 이게 좀 커가지고 꽃이 많이 피면 이 길이 괜찮을 겁니다. 이 산하고 이렇게 잘 어울려져서 이게 아주 이렇게 산 그 자체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여기도 나무하고 이렇게 잘 어울려져서 이렇게 여기는 좀
내가 바둑은 못 두지만은 오케이. 예. 두 팀이 여기서 바둑 뛰는 둘씩 앉아서 바둑 뛸 수 있는 이 나무 그늘이 들여지면 여기 아주 그렇죠, 시원하고 좋거든요. 여기도 이렇게 물을 좀 가둬놨네요. 예, 여기 오, 이건 선녀탕이고 선녀탕. 저 나무꾼탕이고 선녀가 나무꾼이네. 선녀가 여기다 옷을 벗어놓고 가면 이제 이 옷을 가져가. 나무꾼이 몰래 여기서 가져가 오. 논에 묻혀있던 바위였거든요. 이야, 근데 이거 엄청나게 큰 바위인데. 저쪽이 조금 이렇게 조금 드러났던 자리죠, 색깔이. 저 끝으로. 그걸 보고 이 안에 바위가 큰 바위가 있구나. 이 솟아난 바위는 섬이고 푸른 잔디는 물이고 뭐 그렇게 봐도 괜찮죠. 그러네요. 어떤 석수쟁이가 저걸 무슨 용도에 의해서 만들다가 묻어놓은 것 같은데 아하. 그것을 내가 캐내가지고 그러네요. 이게 딱 여기다 놓으니까 이게 딱 다리가 됐어. 그렇죠. 다듬어진 거네 이게. 그렇죠. 오, 그렇죠. 이 점자국 있잖아요. 야, 한번 걸어볼까요 여기? 네. 대단. 포크레인 파가지고 우물을 만들었는데 그 거꾸로 올려서 저쪽으로 그렇죠, 물을 그렇죠.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교수님이 가꾸는 데가 지금 이렇게 여기 그렇죠. 다듬어진 데가 전부 이쪽. 여기까지. 처음 이 털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가꾸기까지 얼마나 걸렸어요? 그거는 보면서 오랫동안 예.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이제 구상을 하다가 뭐 몇 개월 만에 만들었죠. 야, 매화나무가 좋습니다 아주. 매화고는 만발한 날이에요. 예. 이 매화 향이 아주 이 바람결에 코끝을 스치는데 아주 기가 막힙니다. 밤에는 기압이 낮아가지고 예. 공기가 밑으로 깔리죠. 그럼 향기가 진하게 이렇게 맴돈다고. 지금 바람 불면 사실 바람의 방향에 따라서 그렇죠. 향기가 날 때도 있고 안 날 때도 있는데 밤에는 그 향기가 자욱해서 아주 진하답니다. 오방색 그림이고 풍경 그림인데. 사실 저 그림을 그리고 싶은 것들 사실 그것들을 그린 겁니다. 그리고 싶은 충동을 느낄 때 그린 거거든요. 이게 매미소리죠. 매미소리. 저 이 그림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요? 이거 대단한 풍경. 지금 속담에 마늘 묶음입니다. 저것은 사라져가는 그림이거든요. 토담집이 요즘에 좀 힘들어요. 그 상여 장면이거든요. 그러네요. 여기 만장이고 사람들이고 꽃감하고 꽃상이요. 그렇죠. 이건 단청. 단청. 전래구예요. 전래구예요. 이 정도 최고작품 제작 기간이라고 얼마나 작품하는 거는 크게 오래는 안 걸렸어요. 한 2개월 정도. 단청인데. 한국에 아름다운 게 많이 있어요.
야, 교수님 여기 스튜디오에 와서 들어와 보니까 이 원색의 그 강렬한 색감들이 이렇게 우리 보는 사람들을 압도하는데요. 이 불상이라든가 만다라 이런 작품들을 보니까 이 원색을 많이 쓰시는데 이게 우리 교수님의 어떤 인생과 세계관하고 많이 밀접하게 연관이 되는 것 같은데 어떠세요? 글쎄요, 이 선택이 인생관, 세계관을 염두에 둔 건 아니고, 네. 그 고등학교 때부터 아마 마티스의 강렬한 원색에 아마 관심을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네, 앙리 마티스. 앙리 마티스. 네. 이 마티스가 한국에서 태어났다면 어떤 그림을 그릴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단청이나 저 만다라, 팽화, 또 한국의 춤 이런 데서 아마 많은 소재를 구하지 않았겠는가. 네. 그래서 그런 생각이 이제 첫 번 표출된 것이 67년도인가요? 국전에 이게 그런 광활루의 단청을 굉장히 포스타 칼라를 가지고 불투명 수채화에 출품을 한 적이 있는데 국전에. 네. 그때 그게 인정을 받았어요. 입소인 됐어요. 근데 그 당시에 그 전시장에 가서 보았어도 상당히 그림이 강렬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내가 가는 길인가 보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제가 이 소재의 그림을 많이 그리게 됐습니다. 지금 말씀 들으니까 그런 어떤 마티스, 앙리 마티스, 야수파죠. 그 강렬한 색감에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감흥을 받아서 이게 자연스럽게 우리 교수님의 어떤 동양적 세계관하고 이렇게 연관을 맺으면서 오늘날 이런 그림들이 발전했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다고 봐야죠. 예. 역시 그 한국의 앙리 마티스 뭐 이렇게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건 좀 기분 나빠. 그래요? 내가 앙리 마티스보다 낫거든. 네네, 좋습니다. 아주 좋으신 말씀. 제가 이렇게 또 보니까 이게 그냥 유화물감은 아닌 것 같고 지난번에 한번 말씀하셨듯이 아크릴 과슈 뭐 이런 재료죠. 예. 그래서 그 포스타 컬러를 써보니까 그것이 색깔이 견고하지 못해요. 물에 약하고 습기에 약하고 또 변색이 잘 돼. 네. 그래서 그 작품을 오래 보존하기 힘들어. 그래서 그게 고민거리였어. 그러다가 늦게 발견된 것이 80년도 초반에 아크릴 과슈라는 것이 좋은 게 있구나. 과슈라는 건 이미 있었는데 과슈도 역시 물에 약하기 때문에 물에도 강한 게 뭔가 했던 게 아크릴 과슈야. 네. 그래서 그 아크릴 과슈를 본격적으로 회화에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아마 저일 거예요. 교수님께서 이 아크릴 과슈라는 재료를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도입을 해서 사용을 했다. 뭐 이렇게 봐도 될까요? 아니, 도입은 아니겠지만은 그걸 아마 제일 많이 쓴 화가일 겁니다. 네. 그리고 일본제 그 아크릴 과슈를 내가 사용하는데 일본제 물감은 그 유럽 쪽 거보다도 상당히 색깔이 발색이 강해요. 네. 그래서 그 발색이 강한 것은 오히려 포스타에 더 잘 맞지 회화에는 부적합이었는데 내 그림에는 오히려 일본제 아크릴 과슈가 맞아. 네. 이 아크릴 과슈를 좀 무광택이라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과슈라는 것이 무광택이에요. 원래. 네. 근데 그 무광택인데 그것이 보통 아크릴 물감하고 달리 무광택이라서 제가 선호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교수님의 이 작품들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또 한 가지 생각이 떠오른 게 있었는데요. 이런 어떤 동양적 강렬한 오방색의 색감을 가지고 미국이나 유럽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이제 이런 생각을 제가 한번 했습니다. 뭐 자료를 보니까 우리 교수님께서 1992년이죠. 그때 뉴욕 소호에서 미국 미술계에 보내는 편지, 뭐 이렇게 해서 굉장히 그 선언적인 교수님의 어떤 미술관을 이렇게 대변하는 그런 뭐 선언문적인 것들이 굉장히 센세이셔널한 반응을 일으켰다고 들었습니다. 그때 그런 그 글을 쓰게 된 동기나 또 배경이 좀 있을 것 같고요. 예. 그 아무래도 현대 미술에 있어서 뉴욕 소호는 모든 화가들의 동경의 대상입니다. 네. 그 세계 미술의 중심지 소호에서 전시를 하고 거기서 일단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이 모든 화가들의 꿈인데
거기 한번 가서 전시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 그래서 사실 미국의 4번째 방문지인 미국에 4번째 가가지고 이제 전시를 하게 됐는데 일단 그 사람들에게 전부 자료를 내주고 난 전시하고 싶으니까 나한테 연락을 해달라. 그래서 내가 그 돌아오는 마지막 날, 안드레자레라는 화랑에서 요청이 왔어요. 네. 근데 결국 그 사람이 나를 초대했는데 그 대화하는 맛 속에서 조금 내 마음에 거슬리는 게 있었어. 그 화랑에서 동양인으로서는 당신이 처음이고 유색인종으로서도 처음이다는 얘기를 듣는 순간 속으로 좀 불쾌감이 있었어. 너희들이 백색주의야? 백인 우월? 미술의 세계에서도 백인 우월이 있어? 하는 그런 생각. 그런 어떤. 그래서 내가 자기들한테 선택이 됐다는 거에 대해서 너는 고마워해야 된다는 그 생각이 상당히 자존심이 상했어. 그래서 사실 그날 저녁에 호텔에 가가지고 밤 꼬박 새가면서 쓴 것이 말하자면 미국 미술계에 보낸 편지예요. 그러니까 이 우리 동양적 정서와 동양의 세계관에 대한 어떤 일종의 이 서양 미술에 대한 어떤 폭탄적인 선언의 의미 같은 그런 것이라고 그렇죠. 이해하면 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뭐 도전적이라고 그럴까? 평소에 생각했던 그 모더니즘에 대한 내 견해를 갖다가 분명히 밝혀야 되겠다. 네. 내가 여기 온 것은 4번째인데 앞서 3번째는 구경꾼으로 왔고 관광을 위해서 왔고 이번엔 전시를 위해서 왔는데 전시를 위한 것도 결국은 당신들한테 인정을 받거나 또 미국의 미술을 경이롭게 바라보는 입장은 결코 아니다. 내가 보여줄 걸 보여주고 자존심이 있는. 하고 싶은 말을 하려고 왔다. 그렇게 내가 얘기를 했어요. 그 맨 첫머리에. 그리고 실제로 그동안 내가 생각했던 말을 거기다가 기탄 없이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이 오늘날 세계 미술을 리드하고 있지만은 그것은 미국이란 토양이 그렇게 뿌리 깊은 것은 아니다. 응? 결국 경제적인, 군사적인 하나의 그 배경을 가지고 좌지우지하고 있는데 사실은 예술은 별거 아니다. 미국 당신들이 배출한 작가 누구 응? 그 사람들이 나는 별로 대단한 작가들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노골적으로 얘기를 하고 그것을 감정적으로 표출한 게 아니라 그것을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논리적인 네. 너희들이 결국 물질주의적이고 또 변증법적 어떤 논리에 의해서 뭔가 발전 방법을 추구해 왔는데 그것은 상당히 위험성을 노출시키고 있다. 네. 그리고 2000년대에 들어와서 신세계 미술관에서 또 대단한 작품 전시를 하면서 신세계 미술관이 아니라 네. 저 예술의 전당이죠. 예술의 전당. 예술의 전당. 그래서 그때 칼, 꽃, 만다라 이런 소재가 그림의 주제였었죠. 예. 그게 이제 결국은 그 동양과 서양을 이렇게 대변하는 차원에서 교수님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미술에 대한 혹은 뭐 인생에 대한 어떤 그런 좋은 소재라고 보는데 그때도 뭐 굉장히 그 반응이 좋았던 것으로 그것도 사실은 그 92년도 뉴욕 전시에 이은 하나의 하나의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장선상에서. 그러냐면 모더니즘 자체에 대해서 나는 상당히 비판적인 눈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물질주의적 또는 그 방법 원리에 있어서 변증법적 논리를 이렇게 도입하는 거에 대해서 결국 오늘 모더니즘의 결과물이 이런 건데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는 없다. 너희들 스스로 알고 있다. 그런데 새 시대의 새 비전은 그런 물질주의적 또는 방법주의적 이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영성을 기반으로 하는 하나의 동양 정신에 입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네. 그런 면에서 새로운 비전을 찾을 수 있다는 그런 얘기고, 칼이라는 말은 뭐냐? 지난 시대에 대한 단절, 비판, 또는 하나의 그 끝맺음. 꽃이라는 것은 생명성의 부활, 또는 오늘날 모더니즘이 버렸던 미학적 가치, 아름다움이라는 것조차도 버렸거든요. 미술이 아름다워야 된다는 것은 그렇지 않다. 뭐 미술이 아름다워야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를 오늘날 그 미술. 네. 그러나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미술의 본질이다. 이것을 다시 회복시켜야 된다. 그리고 그래서 칼, 꽃, 그 다음에 만다라. 네. 만다라는 하나의 영성의 부활. 네. 이런 문제에서 그를 강조하기 위해서 칼, 꽃, 만다라는 그 주제를 선택했던 거죠. 교수님 말씀을 이렇게 듣다 보니까 그 주제 명시어들이 아주 명징해졌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요즘에 또 보니까 우리 교수님 풍경화를 많이 그리고 계십니다. 제가 봤던 저 100호 이상짜리 되는 뭐 뻐꾸기 소리, 매미 소리가 주는 어떤 그 풍경화의 아름다운 또 이렇게 깊이 침잠이 되는 이런 풍경화를 많이 좀 그리는 것으로 또 알고 있고요. 그걸 풍경화를 포함해서 앞으로 계획, 이쪽 스튜디오 또 이쪽에서의 어떤 계획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술가도 밥을 먹고 살아요. 자연이 주는 양식을 먹는데 영적으로 정신적으로도 사실은 자연이 주는 게 큽니다. 그런데 아무리 만다라가 좋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오방색이 좋고 전통이 좋고 그래도 우리가 지나치면서 바라보는 이 자연의 아름다움을 항상 도외시할 수 없거든요. 그렇죠. 뭔가 나도 그걸 보고 감동하고 표현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언젠간 저걸 좀 그려야 되겠다. 근데 그것을 이제 5, 6년 전부터 사실은 착수를 한 거죠. 네. 그래서 정원을 가꾸면서 정원 속에서 그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계절 따라 바뀌는 그 풍경을 그려보고 싶은 충동. 그것은 뭐 인상주의 화가들이 가졌던 그런 그 뜻하고 같겠죠. 그래서 내가 이번에는 그 유화 100호짜리 주로 이 화실 주변의 이 풍경을 가지고 그동안 몇 년 동안 그린 걸 가지고 전시를 했습니다. 네. 그럼 앞으로 여기 땅도 굉장히 넓은데요. 뭐 미술관, 뭐 갤러리 계획도 있고 그러신 것 같은데요. 처음부터 제가 그 미술관 계획을 있는 건 아닌데 결국 조그만 화실을 지어가지고 내가 이제 늙어 죽을 때까지 여기서 그림을 그리겠다 그런 이제 터를 했는데 터를 구하다 보니까 이렇게 자리가 커졌어요. 자리가 커지다 보니까 이것은 나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고 예술인들이 또 문화인들이 서로 교류하는 교류의 장으로 만들어야 되겠고 또 그러다 보면은 이곳에 내 작품을 전시할 수 있는 남길 수 있는 하나의 미술관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네. 생각이 그렇게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언제 될지는 모르지만은 하여튼 미술관을 여기다 해가지고 그것을 남겨놓고 가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유, 장시간 동안 우리 교수님의 이런 그림관, 세계관, 또 인생관에 듣게 돼서 또 시간을 이렇게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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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은 익산 금마에 있는 호가 춘효입니다. 봄춘의 새벽효, 춘효 이중희 화백님의 스튜디오를 찾아서 이중희 화백님의 다양한 그리고 멋진 생명력 넘치는 대형 작품들을 만나보는 중요한 시간들을 가졌습니다.